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감독님들 전략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또 오늘은 어떤 전략을 들어볼 수 있을지 바로 수요일팀 감독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수 감독님 그리고 김선윤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5주 리그가 글쎄 벌써 끝이 났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우리 감독님들 뭐 아쉬운 기억도 있을 것 같고 뭐 기억에 남았다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리그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리그를 처음 해보셨잖아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네, 소감 한마디 들려주시죠. 어느덧 이제 마지막 방송이 돼서 좀 슬프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정창성 선수가 글러브를 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떠난다는 의미의 그 작별 인사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작별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여튼 뭐 리그를 하면서 등수에 들지는 못했지만 2번 정도 이제 소감 준비를 했다가 1등을 못하고 순간 이제 뭐 최대 순위가 2위인데 다들 잘하세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TV, 서울이코노믹TV니까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하시니까 많이 좀 이용을 좀 해주시고 옆에 계시는 우리 김성희 전문가도 지금 울고 있는데 대형주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유치하게 순위 이런 건 없으니까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잘 좀 저도 이제 매매 기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할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1위 소감을 끝내 못 들었지만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제가 반드시 1위 하신 이후에 듣는 걸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해보고요. 우리 감독님께서도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뭐 마지막일 거란 거 있나요? 뭐 어차피 또 만나게 될 거고 뭐 저야 뭐 우리 기존 가족분들 뭐 많이 계시니까 뭐 같이 좀 열심히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뭐 당장에 있어서 뭐 크게 뭐 사실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아침 방송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침 11시 방송 금전문가님이랑 하고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금전문가님이 테마주라 약간 급등 나올 것 같은 종목 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타임 이어서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11시 방송 시청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안정은 찾을 거라 말씀드렸고 시장 그 흐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요즘 보면은 갑자기 이번 주 보시면은 테마주들의 흐름 자체가 뭔가 좀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소강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반기 실적주들과 대형주들이. 이미 벌써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갑자기 올라가질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저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사실 이 수익률 대회하는 동안 테마주들의 흐름이 원체 강해가지고 제가 좀 빛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대형주들의 이제 시간이 왔기 때문에 제가 빛을 받을 시간이 온 것 같으니까요. 아침에 잘 지켜봐 주시고 아마 저도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움직임을 좀 드디어 제가 움직여 볼까 합니다. 좀 기다렸어요, 사실. 제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대형주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차분하게 또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가 끝났다 뿐이지 우리 감독님들 어디 가시는 거 아니니까요. 소통을 더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감독님들과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이번 5주간 리그를 진행하는 동안 출전했던 선수들 가운데 가장 큰 활약을 보였던 5종목 탑5 꼽아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우리 김선영 감독님의 탑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5주 리그 동안 시장에서 극심한 테마별 장세가 나타났었죠.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김선영 감독님은 꾸준히 대형주 위주의 안정적인 전략을 펼치셨는데 그런 변동성 장세에도 수익률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두산은 무려 누적 수익률 37% 넘어섰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들 자주 골라주셨는데 한미사이언스 21%, 셀트리온 헬스케어 13%, 박셀바이오까지도 13%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또 화장품주들이 깜짝 반등을 줄 때 LG생활건강도 역시나 좋은 수익을 보였죠. 현재 누적 수익률 14% 넘어선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는요. 배찬수 감독님의 탑5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 2차 전지로 전략을 구성하시고 이후에는 바이오의 대명사가 되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두각을 보였던 종목들도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죠. 메디톡스가 22% 넘는 수익을 챙겨주는 모습이고요. 휴젤도 17% 수익을 넘어섰죠. 그리고 2차 전지 정말 초반에 수익 잘 챙겨줬었는데 LNF가 14% 수익률을 넘어섰고요. 성일하이텍도 10%대 수익이네요. 그리고 변화구였던 하이브까지도 10%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탑5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감독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우리 김선영 감독님, 우리 리그를 진행하는 동안 테마별 장세도 심하게 나타났었고요. 8월 한 달 동안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었는데 대형주 위주로 정면 돌파를 하셨잖아요. 이런 종목들 선별하는 기준도 궁금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대형주만 했어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거보다 시총 큰 종목도 훨씬 많았었고요. 대형주만 대응을 했고 종목의 수익률이 좀 잔잔했어요.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하게 대형주를 했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봤었던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의 상단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이슈화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파월의 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이제는 집중이 아니라 그냥 흘겨보는 수준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왔거든요. 지금도 사실 보면은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들 이제 안 먹혀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관심 주냐면 맨날 아침 방송에 얘기하는 건데 금리 인하고 한다고 하면은 파월 의장이 입으로 시선이 갈 겁니다. 자, 근데 파월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란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바이든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심을 구해야 됩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바이든을 도와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잘 먹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가장 본격적으로 대선 전쟁에 돌입하는 시기 한 6개월 전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3분기, 죄송합니다. 3월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3월, 4월, 5월, 2분기 정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그 정도 내년 상반기쯤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금리 인하 포인트도 조금 빠를 수 있겠죠. 근데 공화당 쪽에서 조금 태클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공화당 쪽 라인에 있는 연준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어찌됐던 흐름은 맞추기 위해서 미리미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었던 거예요. 다음 대선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는 안정기로 가는 거고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렇죠?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은 더 이상의 매파적 포인트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비둘기적 포인트가 많은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 자체가 변동이 생긴 거예요. 자, 요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차트를 그리고 껐던 그림 그대로예요. 요 다우존스 차트가 지난주에 제가 그렸던 차트예요. 이 방송에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닥 라인 잡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거다. 거의 바닥 확인됐다고 말씀드렸고 여지없이 차트 흐름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그려놨던 거예요. 예측했던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뻔합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그간 매도했고 잘 먹었었던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실적주 매수 전략을 탄탄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연말까지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입니다. 12월
들어서면요. 그렇게 투자 잘 안 합니다. 90, 11, 3개월 남았습니다. 기관들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많은 자금을 굴리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당연히 대형주로 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아주 빡빡하게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려버리는 포인트, 기관들이 들고 있는데 밀린다? 이런 종목 잘 보세요. 다시 올라갑니다. 안 물리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점점 다가옵니다. 네, 자기들도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관들도요. 기관에 일하던 분들 사람입니다. 실적으로 먹고 삽니다. 그렇죠? 매수 들어올 거고요. 세게 들어옵니다. 잘 대응하셔야 되고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도 실적주이기도 하고 차트의 바닥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다우존스 차트인데 이걸 뭐 그냥 라인을 그래서 예측했다고는 하지만 수년, 수십 년째 이 대형 큰 그림의 하단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은 항상 나와주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뭐 W자 패턴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때 M자 패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봤을 때 현 시장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말씀드리면서 꾸준하게 갔죠. 두산 같은 경우도 결국 보면은 다음 달 9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수요 예측에 대한 기관들 그리고 일반 공모 청약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9월 20 며칠 날 있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 상장을 하겠죠.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하고서 7월 달에 잡았었던 거고 7월 달에 잡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추세의 이 하단 자리를 그냥 봤던 것뿐이에요. 하단 자리. 모멘텀이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일 때 이 추세의 하단 자리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세의 다시 하단 자리까지 종목을 되돌려 놓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던 거고요. 근데 두산을 딱 보니까 자회사들의 실적 너무나 괜찮아요. 밥캣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어요. 포인트가.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 깨졌다고 쫄 게 아니라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요. 대형주들이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대형주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기관들이 최근에 시장 보시면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보면요. 재미가 없어요. 수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금세 빠져나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부터는요. 기관들이요. 9월부터 보시면은 뭉텅이 물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11월까지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꽤나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꾸준하게 방송에서는 대형주를 할 거고 제가 물론 작은 종목 테마주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딱 한 개 말씀드렸습니다. 인상가 말씀드렸죠.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종목 꼼짝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뭐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거 나왔죠? 왜 갔나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족방에서는 이런 종목도 대응을 하긴 하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지금도 종목은 많이 알고 있지만 안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알지만 안 할 겁니다. 방송에서는 대형주 잘 따라 하시고 충분하게 또 대형주가 재미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응을 할 때도 아마 저희 가족방 분들이랑도 대형주 많이 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수익이. 안정적으로 11월까지는 즐기고 12월에는 돈 써야 됩니다. 12월에는 시원하게 돈 쓰러 다녀야 됩니다. 올해 이게 드디어 시장이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돈 못 벌면 안 되거든요. 돈 버셔가지고 12월 달 한 달 푹 쉬시면서 시원하게 즐기셔야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3개월 빡빡하게 한번 주식하신 다음에 즐거운 또 연말 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미리 좀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대형주 위주로 전략을 짜 주시기도 했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주셨던 기억이 남거든요. 저희 종목 하나 더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한미사이언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안 움직였다가 그 다음 주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수익률 체크는 아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 텐데요. 보시면은 추천을 드리고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한 이때쯤 드렸던 것 같아요. 드리고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네. 재밌죠? 8월 4일 나오네요. 그죠? 8월 4일이면은 언젠가요? 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 날이네요. 요 날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크가 안 됐어요. 뭐 아쉽긴 하죠. 근데 요즘에 보시면요. 기관들이 만드는 펀드들 중에 하나가 이 제약바이오 펀드들이 다시 뜨기 시작해요.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LO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라이센싱 아웃이라 그래요. 영어로 표현하고요.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기술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 때 여러분들 잘 아셨던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요. 한미도 그러했지만 어떤 신약을 만들어서 임상 1상이 지나고 2상까지 마무리하고 외국계 기업에 조 단위로 파는 경우들, 수천억에 파는 경우들,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암제를 만들어서 애로한다. 막 그러면 주가가 막 팡팡 뛰었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 전 세계의 모든 바이오의 역량은 코로나로 다 쏟아졌어요. 다른 거 자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영장류 실험을 한다거나 뭐 쥐, 토끼 실험을 하는 것 할 때도 동물 실험을 할 때도요. 전부 다 코로나 관련된 신약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쓸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에 따라서 실험을 중간에 멈췄던 상장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코로나로 모든 집중이 다 갔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해서 올해 한 중반부터 초반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장사들부터 시작하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자체도 기관 투자자들도 제약 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올해 거의 2분기부터예요. 이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국내 기관들이 제약 바이오 펀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한미사이언스 차트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바닥을 찍고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적인 하락 흐름이 아니라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올해부터 이 흐름이 잘 보였고 보시면 3월부터 올려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이걸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셀트리온 라인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여지없이 큰 매출은 나올 테니까 실적도 나올 테니까 합병 뭐 하는 거 그것보다도 본연의 가치를 찾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는 진짜 제약바이오도 예전처럼 예전에 그렇게 재밌었던 그런 이제 어느 하나의 사람들 자꾸 희열을 느끼게 하죠. 야 이거 뭐 수출한대. 야 갑자기 바이오 급등하면 사람 심장 떨린단 말이에요. 투자한 종목이. 그런 그림들이 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강하게 이제 뭐 테마주 잡는다 이래저래 잡는다 말 많지만은 그래도 갈 종목들은 가는 거고 또 한미사이언스는 또 왜 말씀드렸었냐면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그래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슬슬 뭐 합니까? 외인도 그렇지만은 기관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테마주 그만하셔야 돼요. 테마주 비중 많이 하셨다면 줄이시고 안 오르지 않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나 IT 관련주들도. 제가 사실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방송에서 SK하이닉스를 추천했어요. 삼성전자도 그 전전 추천하고 왜 했을까요? 추천하자마자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왜 했을까요? 역시나 IT 쪽도 재미를 보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추천한 이유는 대형주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포트에 미리 넣어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작은 것보다는 이제는 중대형주 그 이상의 큰 대형주로 실적주로서 대응을 하시고 좋은 수익을 연말까지 잘 내시고 12월에는 푹 쉬시고 1월에 다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실적주 위주의 전략을 좀 구성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김선윤 감독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9월장 남은 하반기장 우리 김선윤 감독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배찬수 감독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은 2차 전지 전략으로 시작을 했다가 바이오의 대명사가 되겠다 하셔서 실제로 시장 점검을 발품을 직접 하셨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시장도 점검하시고 하셨는데 종목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이 메이크업을 봤는데 여기 주름이 있다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여기를 한번 보톡스를 맞아봐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그러고 이제 보톡스 관련 회사가 뭐가 있나 봤더니 메디톡스, 휴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이제 거래도 거의 없고 바닥에서 그냥 일자로 횡보하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는 특징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코스닥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똑같은 회사가 있더라도 코스닥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10만 원 이상 그리고 실적이 이제 한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회사 그러면 탄력이 굉장히 붙으면 잘 붙기 때문에 지수 상승보다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목표치는 한 20%에서 30%.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이제 안 웃을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시청자님들이 제가 많이 웃는다 그래서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웃지 않으면서 할 테니까 우리 김혜영 아나운서도 잘 한번 심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수 차트인데 이게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딱 보면 2,500에서부터 분명히 바닥이라고 그랬고 우리 이상하게 수요일 날만 되면 급락하는 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성우 전무가 저랑 막 울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장이 또 좋았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약간 의아해하는 거 그리고 또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이 필이 좀 오는 거. 오늘 일봉을 딱 보면 아주 장대 음봉을 맞아버렸어요. 종합지수로 2,580에서 한 20포인트를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조정 아니냐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수는 아예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 안 좋을 때도 2,500에서는 2,550과 60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2,550은 아예 넘었고 이거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앞에 이런 모습 다시 양봉이 600포인트 양봉이 이제 심차게 나오죠. 아니면 여기서 한번 1차 올랐다가 다시 횡보했다 다시 오르는 모습 또는 앞쪽에도 이런 모습 나오죠. 올랐다가 한 2, 3일 정도 횡보했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모습은 여기서 뭐 내일 음봉이 나오던 뭐 어쨌든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고 다시 이제 2차 상승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배 박사님도 장중에 좀 방송을 좀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왜 장 끝나고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장 끝나고 하는 게 편한데 드디어 제가 월화수목금 1시에 장중에 아주 리얼하게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수는 어쨌든 계속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음봉 달거나 이런 거는 작은 미시적인 흐름 볼 필요가 없고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트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종합지수 차트인데 코스닥 차트를 보면 또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 사실은 제가 1,000포인트를 분명히 넘긴다고 그러는데 처절하게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죠. 근데 그 뒤로 거래소는 한번 출렁 거렸는데 코스닥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벌써 어느덧 800포인트대를 한번 터치했다가 지금 923포인트. 코스닥에서 아마 시세가 오늘도 거래소는 20포인트 밀렸는데 코스닥은 거의 안 밀렸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요즘엔 오히려 코스닥의 힘이 더 좋기 때문에 1,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 장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의 대형주로도 충분히 연말까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근데 정작 중요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도 안 종목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중간 멘트를 넣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 메디토스로 봐도 넘어갈게요. 네, 세 개 한 번에 빨리 할게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첫째 자막. 메디톡스 자막 넣어주시면 메디톡스 20만 원 선이 완전 바닥. 그리고 K뷰티라든가 이런 게 오기 전에 사실은
이런 대형주는 바닥에 긁어 모으시면 어디까지 가라? 20에서 30%까지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24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2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릴 때 방송에서 했을 때가 아마 요 근처였어요.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이런 대형주는 빨리 파는 게 아니고 어떤 분 하루 지나서 뭐 팔아요, 사요 뭐 이러는데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던 빠지던 더 빠지던 근데 10%가 더 빠지면 더 사야 됩니다. 이게 제 주특기인데 10%가 빠지면 무조건 더 사야 돼요. 이 대형주는. 그리고 20에서 30% 정도 목표가 그렇게 잡아서 메디톡스는 들어가서 이제 목표가 거의 왔기 때문에 뭐 더 가던 뭐 50% 60% 가던 아니면 30% 갔다 다시 떨어지면 20% 이익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디톡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LNF죠. LNF 2차 전지의 대명사. LNF는 지금 요날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을 하니까 이제 뭐 팔아라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저는 사실은 저희 노락톡방에선 더 주워 담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바닥 대비 24만 원으로 20% 그러면 뭐 목표가는 충분히 왔으니까 만약에 좀 높게 잡으신 분 계신다면 10%가 더 빠진 20만 원에 한 번 더 사면 그래서 여러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종목 잘 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LNF는 20만 원에 매수를 해서 23만 원에 정리. 그랬더니 이제 거래소 상장하니 뭐 그러면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이제 7%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버리시려면 어떤 분들 많이 올라왔을 때 못 팔고 다시 이제 원금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목표가를 20%로 잡고 그 근처에서 음봉이 나오면 바로 정리. 그래서 LNF도 어저께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먼데이, 투즈데이, 웬즈데이 그 노래만 잠깐 불러서 들었습니다. 대히트를 쳤죠. 그래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 이름의 엔터테인먼트 하나가 있는데 50-50가 참 안타깝게 돼서 하지만 어때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주도 그렇고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있는 회사는 그 신기루 같이 꿈의 신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무조건 눈여겨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려서 10% 오르고 오늘 한 2% 빠졌는데 이건 더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0%, 30%까지는 더 가니까 하이브는 눌림목이 나오면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 가면 20%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24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아쉽지만 우리 프로 주식 리그에서는 종목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단가가 좀 있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구성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9월장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이번 주부터 조금씩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선용 감독님께서는 9월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9월장을 좀 네.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해요. 근데 몇 가지 이슈가 우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FOMC 일정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시장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라 그냥 차분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9월 들어서 보면은 9월까지 해서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코스피에서 10월 달에 발표하고 코스닥 11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미리 아마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얼추 예측은 좀 될 거예요. 근데 하반기 때 사실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부분 자체가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종목이 대형주 가운데서도 하반기 실적주 위주로 해서
시선 쏠림이 심할 거예요. 기관들 자체가. 그래서 특이하게 대형주들 가운데서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종목이 밀집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관들도 외인들도 대형주 이제 봐야 되는데 살 게 한정 쪽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상반기 실적까지 나온 수치와 작년 실적에서 얼마나 뛰어넘는지와 하반기 예측치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그에 대안이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잘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는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4분기는 성수기로 볼 수 있는 게 IT 가전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인스 같은 경우가 투자하시기에 좀 편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큰 수익을 기대하실 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되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가 6월 달 7월 4일인가요? 7월 4일 7만 3천 원대의 고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까지의 돌파 가능성을 저는 염두하고 있어요. 그래봤자 10%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시자면은 하이닉스 보시면은 바닥에서 5월 달에 많이 올라갔어요. 6월 달까지 해서.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하면서 가면은 그다음 고점이 2022년 초반 때 나온 자리로서 한 13만 원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간다면은 역사적 고점이 될 수 있겠죠. 15만 원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과 10월 달에 시장이 실적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이냐인데 근데 사실 시장을 그냥 종목을 떠나서 크게 보자면 나쁜 내용은 없거든요. 앞으로. 금리도 상단일 거고 지표도 이제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눈으로 볼 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금리 인하가 나오면 무조건 주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로 생각하는 최종 금리가 한 3%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까지 내릴지 모르겠으나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1% 정도까지는 내릴 거예요. 4% 수준까지는 빠르게 내릴 겁니다. 왜? 대선 때문에. 표심을 잡으려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시장, 9월 시장은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숱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종목으로, 코스피 지수로 보자면은 2,600포인트 안착하고 2,700포인트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고점 자체가 8월 1일 2,668포인트인데 그 자리 넘어가는 흐름이 9월 달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거 이번 9월 시장, 10월 시장은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마세요. 조금 욕심을 내셔서 큰 수익을 기대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전략적으로 맞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구시열장 나도 욕심은 내고 싶은데 어떻게 욕심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고 우리 김선윤 감독님의 코칭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 우리 감독님께서는 이 9월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8월이 굉장히 더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워가지고 거의 사실은 절대 비빌 때 정장을 입고 오질 않고 이제 들고 와서 항상 갈아입고 방송했거든요. 이게 좀 선선해졌는데 여름철에는 제가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다 휴가를 가요. 그래서 팔고 가야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되거든요. 혼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8월 달은 역사적으로 장이 안 좋았어요. 거의 펀드 매니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고 오늘 8월 30일, 내일이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20포인트 음봉은 맞았지만 내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가에
이름 제가 까먹었네. 무슨 날인데 하여튼 있는데 마지막 날엔 지수를 올리고 그리고 장이 요즘에 굉장히 흔들흔들 걸려요. 왜 그러냐면 다 미국 선물을 보고 움직이는데 어저께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은 장중에 급등을 해버렸고 오늘도 미국 선물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차트는 아니고 여기 외국인들 보는 게 있을 거예요. 화면에 외국인들의 오늘 거래소 지수는 왜 많이 안 오르고 끝나냐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았지만 코스닥을 2천억 매수, 선물을 한 1,900억 매수. 근데 걔네들 다 팔았죠. 그래서 요 모습만 보더라도 딱 알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는 많이 안 샀지만 코스닥과 선물 위주로. 그래서 역시나 아우가 오늘 더 힘이 있었고 절대 이건 빠지는 장은 아닙니다. 거래소가 음봉 달았다고 빠지는 장은 아니고 다시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기관도 휴가 갔다 이제 조금씩 돌아왔어요. 그래서 코스피를 한 1,000억 정도 샀는데 내일 마지막 날은 또 기관들이 무조건 쓸어 담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장 굉장히 좋을 거고 아마 9월 달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의 불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불장의 수익을 이제 제한 뭐 안 좋을 내용이 다 사라졌죠. 잭슨홀 미팅도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좋다고 그랬는데 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결국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볼 필요도 없이 뚜껑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강세장이 시작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 그리고 연말장 엄청 좋은 장이 오니까 수익을 만끽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좋은 장 이러니까 좀 내심 궁금해지는 게요. 9월장에 그럼 유망한 섹터는 어떤 섹터로 보고 계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탄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역시나 유저들이 돌아오면서 매출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보톡스, K-뷰티 그건 아마 연말까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으로 계속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저도 홍대를 가보는데 홍대가 뭐 외국인 반, 내국인 반인데 거의 그냥 관광 도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K-뷰티 남자들은 안 했는데 여자들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 이제 이 강남에 있는 보면 이제 전부 미라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K-뷰티는 돈이 없는 아시아 사람들도 다 K-뷰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연말까지는 K-뷰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뭐 초전도체니 이런 늪지대라고 그랬잖아요. 못 태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들은 이제 불씨가 슬슬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시작하는 2차 전지 왜 제가 좋아하냐면 가격대가 10만 원, 20만 원대 고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0%의 추가 매수를 하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익을 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K-뷰티의 비싼 종목 그리고 반도체 쪽도 물론 요번에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삼성전자니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다 좋아지니까 다 관심을 가져줘라.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시장이 강한 반등을 주기를 기대를 해보는데 이런 반등장이 들어올 때 나도 큰 수익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전략들 배찬수 감독님과 함께 재정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이번 주는 좀 우리 감독님들의 전략들을 엿들어보는 시간인데 이렇게 끝내면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감독님들께서 선물 같은 종목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내일장 주전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넥스틴을 주셨죠. 중국 장수성에 위치한 이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2억 달러를 투입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선용 감독님, 최근에 신용등급 A를 회복한 현대 로템을 주셨습니다. K2의 효과가 이어질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확인을 하고 왔는데 역시나 우리 두 감독님의 성격이 갈리는 느낌이 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우선 우리 김선영 감독님, 현대로템을 내일장 주전 선수 마지막 선물로 꼽으셨는데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야, 이게 뭐 사실 진짜 종목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방송용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아서 제가 드리긴 하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종목을 보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항상 이렇게 자주 봐요. W자 패턴이랑 M자형 패턴을 주로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이제 오르기 직전 자리예요. 이 자리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직전 자리고, 네, 보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직전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쳐드리는 이 자리가 두 번째 바닥 자리 형성이 돼요. 자, 첫 자리부터 해서 바닥 형성되고서 라인 맞춰보면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자리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게 하나 라인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라인을 잡아서 두 개 먼저 잡으시고 연결해서 세 번째 맞추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자리가 이 하단 자리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그거는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평행하게 선을 만드신 다음에요. 첫 번째 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요 정도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그냥 올려놓으세요. 네, 얼추. 그러면은 맞는 자리가 두 개, 세 개, 네 개 겹치는 자리들이 있어요. 요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요 자리들 자체가 고점 인식이 되면서 깨지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종목들한테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아래부터 보면은 W자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위에 고점으로 연결하면 M자형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주식 가치 투자자들이 보는 패턴이 보통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항상 봅니다. W자랑 M자 패턴에서 이 추세 하단의 상승 자리들. 이 자리에서 외인각 기관들도 대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이 차트만 보면 안 되겠죠.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 상단에서는요. 외인각 기관들의 매도에 대한 포인트에서 정리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면 되고 대형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단 자리에서 꼭 보셔야 될 게 이 회사가 실적 모멘텀이 있는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떤 특정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전차 뭐 이래저래한 수주 모멘텀이 있겠죠. 거기에 따른 실적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게 우리 앵커님 얘기하셨던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셔야 되고 하단 자리 맞고서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종목이 튀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대형주 가운데서 보시면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시면 LG화학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의 흐름 보시면 자 보시면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그 하단 자리들이 연결이에요. 깼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조금 더 뒤로 빼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차트 라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바닥에서 올라간 자리가 두 번째 자리가 되겠죠. 라인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이 자리 있죠.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지할 자리가 이 자리였지만 깨고 내려갈 경우 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반등의 실마리를 보이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이걸 대바닥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엔 그래요. 여기서부터 올려치게 될 경우 1차적으로 이 하단 자리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LG화학이 7월 달 말부터 빠졌던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2분기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3분기 또 실적이나 양극재 부분에 대한 수익률 악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은 있지만 이런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이미 선반영됐다는 가정하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꼭 보셔야 되고요. 대형주에는 이런 그림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는 몇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서 하나 그냥 찝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왕 시간 난 김에 한미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이것도 이런 바닥이 형성돼요. 큰 바닥에서의 아주 얕지만 야금야금 바닥을 다지고 쓰리바닥, 포바닥처럼 보이지만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이 종목에서 올려치긴 했지만 이거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 자리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차트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추세가 2년 이상 흘러내렸을 경우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시간이 나면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만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 라인에서의 실적 흐름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현대로템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좀 길게 보시고 수익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김선윤 감독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 주신 예. 종목 넥스틴입니다. 예.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제가 10년을 기울여서 저희 배박사 연구소에서 약 50명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종목이 마지막 종목으로 많은 시청자님께 신금을 울릴 것이다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 이게 4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4만 원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격이 쌌을 때 저기서 샀으면 따블인데 그래서 못 들어가고 구경만 하다가 어때요? 그 에코프로 같은 거 10배가 올랐죠. 그래서 요럴 타이밍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9만 원을 한번 도달을 했는데 한 달을 쉬면서 지금 8만 원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다시 이제 탄력이 붙을 거예요. 왜 탄력이 붙냐면 반도체 회사예요. 제가 반도체 회사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요즘에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반도체 회사가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회사가 붙었죠. 그러면 한 달을 쉰 반도체 회사는 못 가도 한 1-20%는 그냥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넥스티는 어떤 호재가 있냐? 자막에 나오겠지만 이 코스닥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2,600억을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 자의적으로 이제 설립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대기업이 뭐 삼성 같은 경우가 미국에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장을 짓고 하는데 더 실질적으로는 아시아들끼리 이렇게 공장을 만든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넥스틴이 신기하게도 아시아 쪽 특히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걸 보고 이거 향후에 이거는 아마 엄청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차트는 살아있는데 여기서 한 8만 원 좀 안 되게 한 7만 원 선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붙었다가 쭉 날아가면은 사실은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한 달을 조정하면서 8만 원까지 내려왔고 이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코스닥에 넥스틴입니다. 넥스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일단 현재 8만 원인 거. 요 종목이 한번 붙으면 이오 테크닉스보다는 훨씬 더 재료가 좋기 때문에 아직 하나도 안 올랐죠. 최근 한 3, 4일 정도. 오늘 지수가 급등했는데도 거의 뭐 2%면 거의 안 오른 거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하셔서 직접 들어갈 스킬이 되시면 직접 들어가시면 되고 도저히 이런 종목이 배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종목이 나오셨습니까 하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제가 아침마다 한 2종목씩 드리니까 넥스틴 같은 종목들 우량한 종목이면서 바닥에 있는 거 그런 걸로 좀 이 앞으로의 불장 이때 한번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종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활약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감독님이 리그 진행 중에 출전시켰던 선수죠. 두산이 최종 누적 수익률 37%를 돌파했습니다. 또 배찬수 감독님의 에이스 선수는 메디톡스였죠. 누적 수익률 23%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두 감독님께 9월장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바이오 K뷰티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